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2018년도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예,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특히 이제 세 가지 좀 악재에 대해서 뭐 꼽는다면은 어떻게 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 항상 호재와 악재를 이제 비교 분석하잖아요. 네.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악재가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3대 악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출 규제,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세 번째는 입주 물량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대출 규제는 뭐 가계부채 대책에서 포함이 됐습니다만 신 DTI라고 그래서 네. 이제는 해당 물건뿐만 아니라 종전에 받았던 모든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금리 인상은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1.25에서 얼마 전에 1.5%로 올랐잖아요. 예, 예. 이미 주담대 같은 것들은 이미 선반영돼서 네.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리와 이렇게 대출 규제가 맞물리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죠. 네. 시장에 주는 그만큼의 네. 부정적인 영향은 네.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증가인데 올해 우리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한 38만 가구로 네.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이게 한 43만 가구 좀 증가하고 네. 있죠. 한 30% 네. 정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런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전세와 매매 가격은 좀 보합 또는 약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만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은 내년도에도 입주 물량 증가도 많지를 않고 또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니까 이주 물량이 오히려 많아서 순증 효과는 적다. 그러니까 서울은 전세 가격이 내리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전세가 안 내리면 매매도 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내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좀 증가합니다. 부산, 대구, 지방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세도 좀 약세를 보이고 매매 가격도 동시에 좀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또 집을 뭐 채로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있는 집을 파는 게 나은 건지 그거 어떻게? 그렇죠. 앞서 제가 이제 내년도 전망을 했죠. 전망과 관련돼서 이제 내 집 마련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투자 수요는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만 실소유자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인기 지역은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인기 신도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 것인지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좀 팔아야 될 것인지 이런 좀 고민이 쌓여 있죠. 진퇴양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수요자라면 예컨대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을 이용한 신규 분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주춤할 때 지지부진할 때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규 청약 시장은 노려라. 그다음에 경공매 물량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 경매와 공매를 활용한 내 집 마련 전략도 좋지 않을까. 다만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이렇게 많은 분들은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내년 4월 1일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을 좀 파는 거나 아니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뭐 인기 지역의 뭐 당첨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또 하나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이제 노후를 대비하자 또 내 집 마련하자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선 양극화인데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그 어떤 극단적인 이런 그 청약 경쟁률의 이 심화 현상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 같으면 강남과 여전히 이제 강남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남 지역과 그다음에 사대문 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과 용산 이런 지역의 인기 이 청약 열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인기 지역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당첨되는 전략 비법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있죠. 이제 가점제가 민영주택은 100%로 이제 85제곱미터는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총 84점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장기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 장기 기간을 따지고 부양가족이 가장 점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가 84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을 보니까 70점 정도 되고 강북의 마포나 용산 이런 지역은 한 65점 정도면 당첨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 무주택자이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 40, 50대, 50, 60대가 어쩌면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만점인데 이거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장기 무주택 기간도 이미 고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65세 된 분을 주택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은 학가를 하면 주민등록상 학가를 하면 점수가 1인당 5점이나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을 모시면 점수가 10점이 쑥 올라가서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고 쌍둥이를 낳으면 더 효과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점 쌓기, 가점 전략이 인기 지역 당첨 비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적잖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있죠. 우선 긍정적 영향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총 100만 가구를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85만 가구가 임대주택, 그다음에 15만 가구가 분양주택. 아무래도 사람들은 또 분양주택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다가 이 중에 70%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 그건 옳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전환이다라고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문제는 서울 지역의 70%를 짓는데 지을 만한 재원과 땅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 수도권 지역에는 다 택지가 고갈이 되었고 또 쓸만한 그린벨트 땅도 행복주택이니 뭐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이미 다 썼고 지금 얼마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택지 확보가 쉬울 것인가 또 12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런 재원 조달을 과연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겠다고 하고 LH도 130조가 넘는 적자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 특히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30%를 집중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인분들은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어요. 가점제는 불리해졌지만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은 늘어난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젊은 층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주거복지 이 로드맵의 영향은 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급이 5년 내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강력한 그러한 정책 의지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노인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배려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젊은 층의 배려는 충분히 담겼는데 내 집이 없는 은퇴층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